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 2위를 도맡아 하는 벤츠 위상은 매우 굳건하죠. 특히 프리미엄 대형 세단 시장에서 S클래스의 명성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벤츠 S클래스, 모두가 정말 그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차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전기차 시장의 특성상 신흥 브랜드들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제 아무리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겠죠. 자,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벤츠의 해결책, 최고급 전기 S클래스 EQS입니다. 여러분, 벤츠 S클래스 정말 늘씬한 멋이 인상적이었죠. 그 5m가 넘는 대형 세단에 줄 수 있는 늘씬함에다가 후륜구동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긴 보닛, 짧은 오버행, 이 둘이 조합된 비율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EQS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 S클래스는 내연기관 시대의 미학을 추구했다면 EQS는요, 전기차 시대의 효율을 쫓아간 모습입니다. 보세요. 내연기관 차처럼 커다란 엔진룸 필요 없으니까 보닛 작아졌죠. 그리고 극단적인 공기역학적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3박스가 아닌 1박스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정말 한 획으로 차의 실루엣을 그려냈죠. 이걸 벤츠는 원보호 디자인, 활 휠을 당기면 동그랗게 한 선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디자이너가 이 실루엣을 그릴 때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한 획으로 싹 그려버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원래 공기라는 게요, 뭔가 부딪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연기관 차들은 앞범퍼에서 한번 부딪히고요, 또 앞유리에서 한번 부딪히고, 뒷유리에서 꺼지고, 트렁크에서 한번 또 꺼지죠. 쿵쿵쿵쿵 이러고 차를 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EQS 보시는 것처럼 앞쪽 코, 얼굴부터 앞유리, 지붕, 뒷유리, 트렁크까지 거의 한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부딪히면 그냥 쓱 타고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차를 타고 넘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차 바깥으로 뭔가 삐져나올 수 있는 요소들도 정말 최소화 시켰죠. 이 도어 핸들도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차체 속으로 매일 때 들어가고요, 샤크핀 안테나도 없습니다. 튀어나오는 걸 최소화시켰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공기저항 계수 0.20. 양산차 중에서 세계 최고거든요. 전기차,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0.20 CD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S클래스에서 느꼈던 대형 세단의 늘씬함, 기암다운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건 사실 EQS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효율만 추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저 말고도 사실 EQS 디자인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시더라고요. 요즘 벤츠가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자랑하는 최신 헤드램프,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 있죠.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130만 개의 픽셀이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정말 원하는 것만 딱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요거가 뭘까요? 바로 워셔액을 집어넣는, 뭐라고 해야 돼요? 워셔액을 집어넣는 뚜껑? 뭐 아무튼 여기다가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BMW iX가 워셔액을 저 앞에 달린, 코끝에 달린 엠블럼을 통해서 집어넣었잖아요.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앞쪽에 프렁크를 넣는데 상당히 인색하죠. 지금 이 EQS도 모터는 뒤쪽에 달려 있고요, 앞에는 사실 빈 공간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프렁크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 보닛 열어봤자 별거 없습니다. 열 수는 있으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워셔액도 여기다 넣고요. 매끈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유리창 쪼개놓은 거 보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건 빼고 4장, 5장, 6장.
이 획 때문에 유리가 이만큼이나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었다면 C필러를 뭐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긴 한데 운전할 때 보니까 시야가 상당히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휠 지금 앞뒤 공통으로 265에 40R 21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만약에 정말 효율을 원했으면, 정말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으면 20인치나 혹은 19인치를 넣었을 텐데 얘는 멋을 좀 포기하기 싫었나 봐요. 21인치를 빵 집어넣었습니다. 타이어도요, 효율을 정말 챙기고 싶었으면 트레드웨어가 좀 높은 걸 신었을 법도 한데, 또 전기차에다가 그런 효율만 추구하는 타이어를 신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토크가 순간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레드웨어도 좀 낮아야 되겠죠. 예, 300짜리가 신겨져 있습니다. 아까 좀 코너를 세게 돌아가도 든든하게 잘 버텨주더라고요. GLE 같기도 해요. 얼핏 보면 다 동글동글하고 형태가 뭐가 하나 튀어나온 게 없어요. 이 스포일러 빼고는 다 동글동글해요. 조약돌 같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동글동글하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되게 복잡한 리어 램프가 숨어 있거든요. 벤츠는 이걸 뭐더라? 3D 헬릭스? 헬릭스가 뭔지 하고 또 찾아봤더니 나선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 꽈배기처럼 광원이 이렇게 막 꼬여 있거든요. 되게 아름답죠? 트렁크는 이렇게 여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 크기를 가진 대형 세단 치고는 아주 드물게, 유일한가? 아주 드물게 이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도어가 저기 뒷유리까지 한꺼번에 열리죠. 저는 이런 스타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세단들보다 짐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고요. 기본 용량 610L예요. S클래스보다 조금 더 넓죠. 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 파놨습니다. 이쪽에 바닥판을 들면 충전 케이블이 숨어 있는데 이 아래에 뚫려 있는 공간도 깊이가 꽤 깊은데요. 한 뼘이 넘어요. 오, 수납 공간도 정말 넓다. 자, 그리고 2열 등받이는 여기 양쪽에 달려있는 레버를 당기시면 앞으로 딸깍하고 넘어갑니다. 전동으로 아예 눕힐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딸깍하고 튕겨낼 수만 있어요. 그리고 1열 시트가 많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2열 시트를 접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1열 시트가 자동으로 좀 세워진 상태에서 딸깍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EQS의 키입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처럼 생겼죠. 레아 공지가 꼭 내릴 것만 같은 우주선 모양의 키입니다. 그냥 다른 벤츠랑 똑같은데 대신 컬러가 금색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 에어벤트의 장식에도 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쫙 대시보드를 가로질러서. 자, 이 EQS의 운전석,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벤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딱 그 원하는 바가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승객들이 문을 딱 열자마자 입에서 와 소리가 나오게 할까. 이 EQS는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달성해냈죠. 여러분, 벤츠가요 과거에도 이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S클래스의 예를 보면 과거에 W22 하나 때도 그랬고요, W222로 넘어갈 때도 이 디스플레이를 괄호로 넓게 이어붙이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현행 S클래스 W23으로 넘어갈 때는 이걸 세로로 크게 박아넣기도 했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크기를 점점 키워오던 벤츠가 EQS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이 대시보드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깔아버렸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려 141cm에 이르는 면적을 디스플레이로 깔아버렸지 뭐예요. 하이퍼 스크린이란 이름으로. 이름도 멋있어. 여기도 LCD 디스플레이, 여기는 무려 17.7인치짜리 OLED 디스플레이, 또 동승석 앞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거의 계기판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달려있어요. 한 장의 유리로 싹 덮어서 정말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내비게이션 전체에 싹 띄울 수 있고요. 보조장치 띄우면 차 그림 다 나오고요. 짱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 앞쪽에 달려있는 HUD도 15인치거든요 거의 계기판이랑 비슷한 크기로 많은 정보를 띄워주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이 메뉴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짜 씀에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전하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넣은 게 바로 제로 레이어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다른 어떤 정보를 불러낼 때 한 번만 터치하면 바로 불러낼 수 있게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벤츠 인터페이스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보기는 예쁜데 쓰기는 좀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행 S클래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 EQS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쓰기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했어요. 이 하이퍼 스크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이 대시보드 자체가요 좀 많이 벽처럼 우뚝 서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차들은 대시보드를 상당히 꾹꾹 눌러 다지고 디스플레이를 공중에 띄워놓는 디자인이 많았었는데, 이 EQS는 대시보드 자체가 디스플레이다 보니 이걸 되게 벽처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가 상당히 운전자 쪽으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쪽창들을 충분히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시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지도를 보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이 다른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봤던 운전대죠. 이건 뭐 거의 D컷도 그렇고 이런 펀칭 처리도 그렇고 두꺼운 림도 그렇고요. 스포츠카 같아요. AMG에 들어가는 휠처럼 상당히 스포티하게 생겼습니다. 전기차다 보니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할 이 트랜스미션 공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컵홀더 있고요. 이 컵홀더도요 이렇게 하면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면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무슨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런 플라스틱 덩어리의 만듦새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깔끔하다니까요. 이게 다 그 공산품으로서의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S클래스에서 봤던 레이어 처리를 해서 마치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디자인 이어받았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EQC에서 제가 처음 봤던 소재인데요, 이거 만져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상당히 촉촉하고 매끄러운데 그렇다고 가죽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이름이 따로 있나? 또 이거 아닌 이름? 혹시? 시트는요 우리가 흔히 알던 벤츠의 자동차 시트보다 조금 거친, 좀 두꺼운 듯한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S클래스급의 시트 소재는 아니에요. 약간 좀 C클래스급? E클래스급의 가죽이 들어가 있죠. 또 이런 데도 이 마감 봐요. 이런 거는 또 S클래스급이야. 근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천장 소재는 S클래스급이 아니에요. 지금 차값이 1억 8천인데 그냥 직물로 천장을 덮었거든요. 요 정도 가격을 내가 지불했으면 알칸타라 정도는 덮어줬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똑같이 1억 8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 때 만약에 내연기관 차였다면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차여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EQS 같은 차를 만들기에는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뭐 기술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개발 단가가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의 차라도 다른 곳에서, 이를테면 이런 천장 같은 다른 곳에서 좀 단가를 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EQS지만 S클래스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S클래스에는 없는 훨씬 더 비싼 배터리, 모터, 하이퍼 스크린, 우와! 할 만한 건 집어넣어 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 이유는 오른쪽 모니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사람이 안 탔다고 EQS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럴 때는 이쪽 모니터에 비전 아바타 컨셉트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으면 비로소 전원 버튼이 나오죠. 눌러서 여기 떠 있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작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미디어 감상도 가능하고요. 공간은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주먹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충분히 높일 수 있죠. 이 정도면 뭐 아주 눕는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괜찮은 수준입니다. 컴포트 들어가서 시트에서 시트 위치 조절 이렇게 하시면 등받이 각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EQS의 휠 베이스를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좁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다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써서 이 바닥도요, 보시면 턱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평면이 아닌 걸 아쉬워해야 되나? 아무튼 S클래스보다는 훨씬 더 낮은 요 정도의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메스터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온도 조절 좌우 다 되고요. 또 LED 화장 거울 다 달려 있고요. 이런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S클래스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디자인의 천장 조명이 달려 있네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보통은 운전석이 없는 거는 당연한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보통 2열은 있거든요. 얘는 손잡이가 없네요. 그거 좀 특이하고, 또 여기 보시면 USB 타입 C 포트 2개, HDMI 포트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 태블릿도 들어가 있고요. 요걸 통해서 요걸 조절할 수 있고요. 터치로 요걸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하시면 휴대전화 세워놓는 용도, 그 다음 한 번 더 뽑으시면 컵홀더를 쓰실 수 있고요. 전동 차량막도 없고 뒷좌석 차량막도 없네. 만약에 얘가 S클래스였다면 전동으로 옆유리 차량막이 작동될 거예요. 근데 EQS는 수동도 없고 전동도 없네요. 이렇게 딱 차에 앉아서 느껴지는 이런 뷰, 그리고 촉감, 이런 걸 봤을 때 쇼퍼 드리븐으로 쓰시기에는 확실히 그냥 S클래스가 더 나아 보입니다. EQS는요 뭐 고급스럽긴 해요. 하지만 S클래스만큼 호화롭진 않네요. 엄청 작은 원 안에서 유턴을, 요것 때문에 지금 살짝 논란이, 출력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